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지수가 또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어제는 너무 심하게 빠지더니 오늘은 또 너무 그거보다 더 심하게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전문가 16년 차고 그 다음에 뭐 주식 경력까지 다 합하면 한 25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또 한동안 안 쓰던 것 같은데 또 쓰죠. 처음 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반등 나온 게 정상인지 과거 사례들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수가 오늘 급등을 하려고 이제 그 전쟁 관련주 있죠. 뭐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아침에 저기 골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나 장중에 다시 올라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도움들이 정말 많이 되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시장 안정 자금 뭐 100조 원을 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살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것만 핵심만 딱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지수가 오늘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전쟁 터지고 처음 열린 게 이제 화요일 증시인데 화요일날 7% 급락, 그리고 어제는 무려 12% 급락. 대충 그냥 더하면 20% 정도 빠진 거죠. 대충 그냥 다 더하기로 하면, 그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무려 12%까지 급등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9.6%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여기 장중 최대 17%. 네, 어제 얘는 이제 화요일날 4% 빠졌고요. 어제 14% 빠졌죠, 그죠? 장중에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17%까지 급등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화요일날 종가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화요일날 종가보다 오늘 고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반등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급락과 이런 식의 급등은 고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저기 바닥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통상 바닥에서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세게 한번 꽝 떨어지고 이제 급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상승하다가 이런 급락 나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진짜. 하락하다가 이 정도 급반등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볼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죠. 이럴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과거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억하시죠, 그죠? 2020년 그때 뭐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죠? 그때 그래서 뭐 박살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20년이 이게 여기에요. 보시면 그때 팬데믹 때문에 뭐 정신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대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9%예요.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8%였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지막에 몇 퍼센트냐면 13%, 최대 13%. 종가는 마이너스 11%. 근데 이거보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져요. 오죽하면은 언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1000일이잖아. 그리고 반등 나온 게 더 기가 막힌 게 이때 이만큼 진짜 이때는 뭐 이거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쭉 떨어지고 있다가 꽝 세게 두 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펑 터졌는데 지하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잖아요. 땅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또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는 뻥뻥 터졌다고. 근데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몇 %였는 줄 아세요? 9%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좀 더 심한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6% 급락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8% 급등해요.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반등폭이 줄어들죠. 반등에서 나왔지만 반등폭은 줄어들었다고. 근데 오늘 얼마나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냐면, 어제 14% 빠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거보다 더 센 17%짜리 급등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조금 빠져, 부차트 보시면 마지막 30분 정도 남겨놓고 이게 빠져서 그랬지, 아니 막 계속 돌았으면 뭐 더 올라갔을 거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되게 괴상한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실제로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왜 우리 이제 최근에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주도주들 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그 종목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대충 15% 전후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대충. 잠시만. 스크린샷. 자. 여기 이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건데, 대형주 다 알만한 것들이죠. 이게 아침에 한 9시 30분쯤에 찍은 거예요. 9시 30분. 오늘 다 15% 전후까지 올립니다. SK하이닉스 16%, 삼성전자 15%, 현대차 15%, 키움증권 15%, 미래에셋은 좀 더 올라갔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15%,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전력설비 다 15% 전후, 삼성중공업도 15%, 하나오션도 15%. 장난하냐 지금? 아침에 이제 이거 보고서 아이고야 이것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랬다니까. 그리고 코스닥 쪽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 알테오젠, 얘도 오늘 15% 전후거든요. 여기도 거의 15% 전후인데 코스닥이니까 조금 더 올라간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15%, 여기는 15%에서 한 20% 사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차트 설명 어드릴게. 이게 어디냐면 화요일날 종가, 엊그제 종가라고. 대부분 엊그제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그죠? 조금 더 올라왔죠. 아까 코스닥 지수랑 똑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화요일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스타일로 끝났어요. 인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맞춰놓고 한 거라니까. 오늘 알테오젠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 높은 거 중에 에코프로 똑같죠? 리가켄바이오 얘는 여기, 네. 메지온 얘 여기잖아요. 살짝 올라온다고, 살짝 더. 보로노이 그죠? 코롱 티슈진 여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삼천당제약 여기는 더 세게 올라왔고, D&D 파마텍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반등이 자연스러운 반등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이제 낙폭과대가 심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사버리자, 이래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침에 대형주들을 막 이렇게 처음에 띄우는데,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11%,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아침에 시작은
보이시죠? 3%에서 시작했거든요. 플러스 3%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고점이 플러스 12%죠. 아침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분 차트를 보세요. 갭상승 3% 상승 시작해가지고 11% 12%까지 가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거 하나가 1분봉이거든요. 하도 종목들이 이제 10% 이상 급등 출발하니까 9시에 한 3분, 2분, 3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분 만에 전일 대비 코스피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오늘 뭐다? 인위적이었다. 이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세게 나왔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게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보세요. 미국이랑 또 먼저 비교를 하면 되겠죠. 미국 증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막 12%, 뭐 코스닥은 17%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미국 증시가 어제 올랐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우지수 0.4% 올랐고요. 캔들 자체가 변동성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저렇게 오른다는 게. 나스닥 보세요. 플러스 1.2%예요. 변동성도 크게 없어요. S&P 500 플러스 0.7%.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전쟁이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났는데 우리가 미국입니까? 아니 원래 미국도 지금 증시가 멀쩡해요. 우리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공격받아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피해 오는 거 있어요? 없거든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이란의 형제 국가입니까? 이란의 속국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버블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놔서 거기서 변동성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지금 뉴스 나오잖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증시 폭락하니까 민주당이랑 청와대에서 이거 방어하려고 난리 났다고 뉴스에 지금 막 나와요. 아까 이제 어떤 그 뉴스 주요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선 그렇게 막 방송을 하더라고. 유튜브 방송을. 이게 주식시장 하루에 10% 이상 급반등 나오는 게 맞냐? 이게 도박판이지 이게 코인이냐 이게 막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 주요 언론에서 어제 아까 낮에. 응? 내가 완전히 이거 도박판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큼 급등했냐고 아니잖아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플러스 1.9%로 끝났어요. 올라가다가 거기다 다 반납했어 거의 다. 대만 증시 플러스 2.5로 끝났다니까요. 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뭔데? 예? 그러면 지수가 저만큼 10% 이상 급등을 했으면 환율은 그거에 비례해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은 올라요. 앞뒤 말이 안 되잖아. 환율은 왜 오르냐고. 어제도 말이 안 돼요. 어제 지수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죠? 그러면 환율이 급등했었어야지. 또 어제는 또 환율이 떨어져. 이게 완전히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아. 안 그래요? 어제 지수 막 10% 넘게 폭락했죠. 환율이 급등해야지. 어제 환율 한 1,500, 한 2, 30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네? 멀쩡하잖아요.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니까 어제. 뭐 또 어떻게 했겠지 또. 응? 오늘은 지수 급반등 했잖아요. 저기 환율 확 떨어져야지. 거꾸로 오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거라고 이제 아시면 돼.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를 믿으시면 지금 큰일 난다니까. 네. 어제 증시 폭락하니까 반도체 폭락하니까 기사가 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반도체 지금이 분할 매수 기회라고.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진짜 언론들이 증시가 저렇게 크게 폭락했을 때 폭락한 개미들이 많이 산 그러니까 폭락한 주식을 저렇게 해주는 거 처음 봐요. 맨날 조롱하거든요. 어이구 그 많이 올라간 거 빚까지 내갖고 사더니 쫄딱 망했네. 보통 이래요. 이러는데 요즘에는 괜찮대. 흔들리면 안 된대. 의심하면 안 된대. 반도체밖에 없대. 다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증권사 직원들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왜 그러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반등 나온 거는 이상한 반등이다, 그죠? 근데 긍정적인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걸 보세요. 원래 이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이제 물을 빼버리면 누가 팬티도 안 입고 수영했는지 발각된다고, 그죠? 자,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총 4,900억 원 순매도했거든요. 기관은 2조 1,000억 원 순매도를 했죠. 기관이 지금 다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웃긴 놈들인 거야, 이게. 지들은 이제 막 보고서를 내면서 개미들 보고 사야 된다고, 팔면 안 된다고, 분할 매수를 시작하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한국을 믿으라고 막 그래놓고서 지들은 팔아먹고 있어요. 오히려 폭락 나오기 전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지금 오히려 조금 팔아요. 오히려 조금 팔어. 근데 기관이 미친 듯이 팔아요. 나쁘죠, 그죠? 네. 제가 항상 그래서 기관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코스닥 8,500억 순매수, 기관 6,700억 순매수인데 오늘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니까요. 일별로 보세요. 거래소 코스피 쪽을 보면은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았잖아요. 지금도 팔고 있고, 그죠? 근데 그죠? 미친 듯이 팔잖아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막 7조 원씩 팔고 막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근데 기관이 이제 대신에 미친 듯이 샀는데 기관이 이제 화요일부터 매도세로 바뀌죠. 개인만 사잖아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 있대요. 증권사에서도 이제 위험하니까 신용으로 주식 매수 못하게 막아놨다면서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저런 이제 주도주들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현금카드, 카드론 대출, 그 다음에 스탁론까지 지금 동원해가지고 막 사고 있답니다. 참고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코스닥은 있잖아요. 최근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월 중순부터 사잖아요.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사잖아요. 외국인. 기관도 최근에 사요. 누구만 팔어? 개인만 팔어. 증시 폭락 나오고 나서 더 많이 팔아요. 3월 3일날, 3월 4일날, 5일날 오늘 엄청나게 털리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앞으로 코스닥 많이 갈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가든 뭐 코스닥 종목이 많이 가든 저희 방은 뭐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수익 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원래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을 할 때 문자 뭐 무슨 종목 매수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항상 재료를 써드렸어요. 이게 무슨 테마주다, 아니면 이게 실적이 좋은 회사다, 이런 거 다 써드렸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제가 그걸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쓸까요? 라이브 쪽은 이제 다 알아요. 방송에서 이제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문자반을 제가 안 내보내요. 왜 안 내보내냐면 이제 문자반 쪽으로 이제 회원들이 계속 이제 신규원들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원들이 들어와서 그 재료를 보고 재료가 좋아서 본인 마음에 들면은 비중을 막 갖다 몰빵 때리거나 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제 재료를 문자반 그쪽에는 안 쓸 거예요. 지금도 안 쓰고 있고. 왜? 종목 망가지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 씨를 말린 종목들을 추천을 해야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가면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신규원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욕심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종목 망가뜨리면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그분도 힘들잖아. 그 비중 싫은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라이브 쪽에서는 뭐 라이브 회원들은 뭐 다 방송 중에 이걸 언급할 수밖에, 오전 오후 방송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은 뭐 상관이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저는 회원들 수익 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 지금 바로 나고 있고 오늘도 뭐 팔았거든요. 이란에 지금 그 물류가 막히면서 이란에서 생산되는 이제 주요 광물 그 다음에 가스 중에서 헬륨 가스 수요주 아세요? 그런 것도 있어. 그 종목도 급등한 게 있거든요. 예.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뭔지. 지금 오늘 사야 되는데 안 샀거든. 아침에. 예. 아침에 떠버려가지고 바로. 예.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 한번 지켜봐서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늘도 뭐 수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15% 넘게 급등한 주식인데 얘기 안 하려고. 내려오면 다시 살라고. 뭐 이란에서도 뭐 수출하는 게 뭐 이란이란다. 중동에서 수출하는 게 뭐 석유, 가스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 후발주들 지금 다 사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쟁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외국인이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코스피 쪽이 이제 과열돼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넘어오시라니까.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바로 급등하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뭐 주식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배운 기법 있죠?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맞아. 맞을 것 같죠?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밤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 그 차트 기법들 거의 안 맞을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안 맞아요. 어쩌다가 하나 맞는 거 있죠? 어쩌다가 10번 중에 한두 번 맞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수를 어쨌든 끌어올려야 되니까 미국도 급등한 게 없는데 아침에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어제 왜 시간회에서 전쟁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네. 그게 하한가 간 이유가 뭐예요? 뭐 이란 정보국이 미국이랑 미국 CIA인가를 통해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물밑 접촉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갖고 6시 이후에 뉴스 나온 게 보니까 근데 이란도 부인하고 있다.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막 내보내더라고. 오늘 아침에 주시장 열리기 전에 엄청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마치 이란하고 미국이랑 대화를 할 것 같은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우더라고. 마치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트럼프가 그렇게 이란이랑 대화를 다시 할 거 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인도양 지나가고 있는 이란 그 군함도 지금 막 미국 잠수함이 격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뽑았던 칼을 다시 넣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지. 현재까지는, 그죠? 근데 뭐 아무튼 막 전쟁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코스피 지수를 붕 띄우더라고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띄웠다니까? 이란 만약에 그게 진짜면은 아침에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 날라갔겠죠. 난리 났겠지 뭐. 안 그래요? 난리 났겠지. 근데 안 그랬지. 우리나라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가 나오는 거죠. 누가? 전쟁 관련주들이 아침에 하한가에 가더라고요. 기가 막혀갖고 보세요. 아유, 급동류와 어제까지 이 현상이었죠. 오늘 아침에 하한가 찍었어요. 마이너스 22%에서 시작해서 하한가를 찍고 장중에 무려 플러스 8%까지 급등했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수 아침에 띄워야 되니까 분위기 이렇게 잡은 거지. 뭐 대성에너지 이 종목이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는데 정말 상한가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해서 하한가 찍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사에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한가 찍고 무려 플러스 18%까지 올라갔어요. 전일 대비 18%. 아침에 이거 저점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났는 줄 아세요? 60% 났어요. 60%. 하한가 잡았으면 하한가 대비 고점까지 하면 60% 이상 수익 난 거예요. 60%가 뭐야? 거의 한 70% 가깝네. 네?
오늘 그냥 땡 잡으실 뻔했어 그냥. 네? 한탑 사료주죠. 아 저기 밀가루 아침에 마이너스 25%까지 갔다가 플러스 22%까지 왔어요. 이날래 지겼다고. 해운주, 뭐 사료주, 누구야 여기 석유, 가스, GSE도 그렇고 GSE도 하한가 갔다가 올라왔고 난리였어요 난리. 응? 난리라니까. 전쟁이 끝나긴 뭘 끝나. 지금 저기 쿠르드 군 들어보셨어요? 쿠르드? 크루드족이 이제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건 아닌데 크루드 이제 민병대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중동 지역에 사는 부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민족인데 저 사람들이 그 뭐 터키 그리고 뭐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도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흩어져 사는데 저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4천만 명 될 거랍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남한만 그죠? 네. 그죠? 에이 뭘 무서워해. 다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즐기셔야지. 그죠? 어쨌든 쿠르드 민병대가 지금 이란 쳐들어갔어요. 이란 쿠르드 민병대 정예 병력 수천 명이 이란 쳐들어갔다고 지금. 미국 CIA가 지원해주고 지원받아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미군을 투입 안 하고 그죠? 쿠르드 그 민병대에 힘을 빌려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전투 잘해요. 오랫동안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력 장난 아니거든. 이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란 서부 쪽에 아마 쿠르드계 사람들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도 한 1,000만 명 있다는 것 같은데 1,000만 명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응? 저기는 여군도 많아요. 여자들도 막 총 들고 싸운다고. 근데 끝나긴 뭘 끝나. 그리고 빅텍 있죠. 빅텍이 어제 큰 음봉 맞았는데 오늘 보세요. 16%까지 급등하자. 뭐가 끝났다는 건 도대체.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 띄우려고 제가 보긴 그래요. 지수 띄우려고 막 이제 뭐 CIA랑 뭐 이란이랑 무슨 물밑 접촉이 있는 것처럼 엄청 띄우더군요. 근데 이거 보세요. 기사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냥 이게 거의 얘네들 코미디 수준인데 이거 보세요. 잠깐. 이게 아침에 이제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전년 12%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는 등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뭐 올라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밤사이 미국 이란 접촉설 속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며 아니요. 국제 유가 그냥 그대로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중동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다. 자,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말대로 중동 리스크가 진짜 완화된 거면 환율이 크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3% 급등하다가 그냥 보합해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저기 이게 뭐야? 이게 진정된 거야? 맞잖아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 이게 뭐가 진정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지. 정말 이란이 접촉설이 맞으면 장대연봉 아까 장대연봉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뭔 헛소리냐 이거 이게. 응?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극자 언론이거든요. 모르시죠 이거? 극자 언론이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잘 안 맞아요. 특히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관련돼서 하는 얘기 있죠.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드리면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MBC에서 윤석열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해 안 가시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네. 얘네들 항상 이래요. 익명의 소식통. 이러면 거의 이거는 소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쓰레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타임즈. 거의 안 맞아. 뭐 2, 3주 전에 막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떠들어댔잖아요. 조만간 저기 트럼프가 이번 주에 공격할 거라고. 다 틀렸잖아.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 익명의 중동 및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 당사자도 아니야. 주변 사람들. 그것도 익명으로 인용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수 다음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 CIA의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어. 어쩌고 저쩌고 부과했대요. 그런데 이란 정보국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이거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뭐 잘 끝나고 이제 기사 나온 거라니까. 이란이 미국의 협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 아니 어디가 완화됐는데 그대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 F-35 전투기하고 그 이란 전투기 훈련용 전투기이긴 한데 야크 뭐더라? 러시아제 전투기인데 뭐 해가지고 이란 전투기 떨어졌다면서요. 공중전 펼쳐가지고 이게 무슨 완화된 거요. 더 심하게 지금 퍼붓고 있구만. 근데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아까 그 얘기죠. 뭐 제3국을 통해서 어쩌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정말 그랬으면 어제 다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다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살아났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다만 네, 이거 보고 저도 빵 터졌어요. 다만 백악관과 이란 관료들은 해당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아예 응하지 않았대요. CIA도 언급을 거부했고 미국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 또는 이란이 분쟁을 종식할 출구를 찾을 준비가 됐다는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이거 말이 너무 길죠? 그냥 회의적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회의적이다.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회의적이라고.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뭐 굳이 물어봐도 다 회의적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접촉설은 그냥 뉴욕타임즈하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서 나온 그냥 찌라시성 그냥 그런 기사 하나 붙들고 오늘 아침 우리나라 증시를 저렇게 위로 급등시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지방선 오전에 증시 폭락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청와대에서 100조 원을 푼다는데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00조 시장 안정자금 신속 집행 주문.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얼마일까요? 1년 국방 예산 100조 넘을 것 같죠? 천만에요. 65조요. 근데 이 100조는 어디서 갖고 올 건지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를 많이 샀겠죠? 근데 오늘 뭐 샀어요? 코스닥 샀잖아. 왜 100조가 더 코스닥에 풀리나요? 생각을 잘해보시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막 긁혀갖고 막 그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라니까요. 국방 예산이 65조요. 1년 국방 예산. 근데 이 100조를 어디서 갖고 오냐고. 응?
저것 때문에 올라간 거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히려 힘이 좀 빠져.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복잡했던 게 원래 이제 폭락 나오면 이틀 뒤에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원래 반대 매매 나오면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반대 매매가 좀 세게 나오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반등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부랴부랴.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폭락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등도 아니다. 인위적이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사고팔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아, 전 그래도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셔도 되는데 자신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겁나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저희 방에 오늘 갖고 있는 이 전쟁 관련주들 막 장중에 뭐 10% 이상 급등하고 그래도 저희 안 팔았거든요. 냅뒀어요 그냥. 뭐 딴 거 하나만 팔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파는 거고 더 갖고 있거든 그거. 물량이 더 있어서 조금만 줄였다. 이란 중동 지역에서 뭐 나오는 그 수출품이 있어요. 그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 지금. 이런 얘기는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옛날에 문자반 회원들 도움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자반 회원들 도움되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그냥 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채가지고 종목을 사서 다 망가뜨리더라고. 저는 무료로 종목 추천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종목에다 망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줘도 싫은 소리만 하더라고. 네. 공짜로 줬더니 더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이제 그게 뭐 있어요. 재료가 좋은 게 있거든. 실제로 지금 뭐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관련주 오늘 좀 수익 낸 게 있는데 원래 수익이 나면은 전문가들은 좀 광고하고 홍보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잖아요. 왜? 더 비싸게 팔아보려고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 자신 있으시면 종목을 사세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을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코스닥 저기 외국인하고 기관 사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지들도 막 코스피 쪽은 막 팔아내면서 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막 팔아내면서 뭐예요? 괜찮다고 사라고 막 그러잖아. 들어본 놈들. 지들은 그러면서 코스닥 사고. 네? 시장에 100조를 푼다는데 글쎄요. 네.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정치 성향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셋 중 하나겠죠, 그죠?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아무 관심이 없든지, 그죠? 네, 셋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건 아니건 간에 정부 관계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제가 그때 이제 전문가인 지 19년 넘었으니까 그때 방송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쪽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이겠죠? 경제 쪽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한국은행장이나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 말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허언을 안 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안 맞아도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한 10년 됐나? 네. 7, 8년 됐나? 그때부터 10년이야, 7, 8년이야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래요. 바뀌었어. 제가 바뀐 거예요? 아니요. 정치인들이 바뀌었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말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응? 아시겠죠? 네.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특히 연준 의장 말은 옛날에 100% 믿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24년도에 제롬 파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금리 인하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때 바이든이 첫 번째 그 TV 토론회에서 침해였던 게 들키는 바람에 난리가 나니까 금리 인하를 취소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박살났었어. 그때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실래요? 그때 아주 그냥 큰 피해를 봤죠. 삼성전자 보세요. 2024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24년도거든요.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 안 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날아갔었어.
8만 원짜리가 4만 원을 찍고 올라왔다니까요. 거의 반토막 났었어요. 이런 슬픈 기억이 있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은 100% 믿으시면 안 돼. 우리나라건 뭐 해외건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급반등이 결론은 뭐냐? 급반등이 원래 나오긴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나왔어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지수 띄우려고 아침에 전쟁 뭐 다 끝난 것처럼 쇼를 했는데 언론들이 그죠? 다 뻥이니까 믿지 마시고 전쟁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쉽게 안 끝난다고.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테러를 그렇게 숨어서 하던 놈들이 이란인데 그 우두머리가 이란이거든요. 뒤에서 조종했잖아. 이놈들이 금방 끝나겠냐고. 잔존 세력이 계속 남아있지. 그렇잖아요. 왜 불도 산불도 크게 나면은 잔불 끈다고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전쟁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 돈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바로 어디로 간다? 코스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마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해야죠. 안 하면 어떡해. 이거 말고 돈 벌 데가 어디 있는데. 코인 하실 거예요? 코인은 더 박살났어. 지금 거기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코인은요. 전쟁 터지기 전부터 박살나 있었어. 코인은. 네? 전쟁 터지기 전부터. 거기 더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하시라고. 그리고 바깥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지금 봄비도 내리고 막 그러던데. 네. 겁먹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근데 힘들고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쉬십시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보시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치인들하고 뭐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거 쭉 보면서 그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시고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한번 깨닫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죠? 네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